네, 오늘도 먼저 차트가 마중을 나와 있습니다. 5월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10만 원대였던 이 종목 오르락 내리락 조금 파동이 있긴 했는데요. 6월 중순부터는 상승 추세로 전환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일에 이어서 오늘까지 무려 16% 급등한 종목인데요. 이 차트의 주인공 바로 누구일지 문제를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니가캠 바이오입니다. 전일 트럼프 대통령이 의약품 관세 유예 소식을 전하면서 오늘 급등한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지금 주목해야 할 제약바이오 안에서 탑픽 종목을 골라주시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0% 관세를 검토하겠다라고 했지만 1년 6개월 유예 기간을 두면서 오히려 이 부분이 상승 트리거가 됐는데요. 월별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 내용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1월에 의약품 관세 부과가 처음 언급이 됐고요. 그 다음인 2월에 25% 이상을 예고했었죠. 그런데 전일 7월에는 오히려 25%보다 훨씬 많은 200%를 예고했습니다. 그렇지만 국내 기업들은 이미 연초부터 이 관세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던 움직임인데요. 옆에 보시면 미국향으로 매출이 많이 뛰어오르고 있는 바이오 종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셀트리온인데 현지 공장 인수와 함께 직접 설립도 검토를 하면서 내년 말까지는 관세와 영향이 없도록 설계를 끝내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SK 바이오팜 역시도 미국에서 공장 실사를 완료한 상황이고요. 이미 미국 내 FDA 승인을 받은 파트너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4거래일 연속 6%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삼성 바이오로직스, 롯데 바이오로직스까지 함께 미리 대응책을 세우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안에서 제약바이오 종목 어떤 종목을 꼽아주실까요? 지금부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분의 보드 지금 들어주시죠. 네, 최근에 방송에서 제약바이오에 대한 언급량이 조금씩 늘고 있는 걸 아마 시청자분들도 느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좀 노려볼 만한 탑픽 종목 그리고 목표 주가를 적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두 분께서 유한양행과 한미약품을 적어주셨고요. 각각 목표가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야기를 한 분씩 들어볼 텐데요. 먼저 송률 매니저님, 한미약품을 적어주셨네요. 예,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비만 모멘텀을 먼저 우리가 체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페글레나타이드라고 이게 이제 국산 비만 치료제인데 이게 9월에 임상 종료를 앞두고 있고요. 연말에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9월 해봐야 지금 2달밖에 디데이가 안 남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재료 소멸로 보기에는 이르고 아직까지 모멘텀이 더해질 수 있는 시기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미약품 같은 경우 이 외에도 모멘텀이 굉장히 많습니다.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게 한 25개 정도가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저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4월달 증시가 폭락했을 때 기준으로 보면은 얼추 많이 오른 것처럼 볼 수도 있는데 전체적인 흐름을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실적도 나오고 있는 제약바이오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단순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회사가 아니라 실체가 있다에 저는 좀 포커스를 두고 싶고요. 자, 작년 같은 경우는 주요 테마 중에 하나 바로 비만 테마였는데 비만 테마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올해까지도 이어있고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자, 지금 이제 전고점이 32만 원 부근 체크가 되시는데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자, 얘가 같은 경우는 가장 이제 우리가 고점을 본다고 하면은 2015년도인가요? 2015년도에 7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이때는 물론 이제 5조 원대 프랑스를 상대로 기술 수출 내용이 있었는데 기술 수출 내용을 빼고 보더라도 지금 이제 밸류 대비 상대적으로 주가가 저렴한 구간이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에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두고 단기적으로 좀 접근하기에는 매력적인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이제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이 더 찍히는 종목을 보셔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한미약품이다. 이런 내용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내년에 제품을 출시하고 4년 내에 1,000억 원대 이상의 매출을 내겠다라고 현재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국산 비만 치료제에 대한 얘기가 어디까지 들려올지 한번 관련해서 주가 흐름도 따져보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은 이슬이 대표님인데 유한양행을 적어주셨어요. 네, 우선 이제 그 관세 유예 얘기가 지금 나와서 어느 정도 지금 이제 그 악재가 단기적으로 좀 해소가 되면서 이제 바이오 기업들의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저는 이제 그 트럼프 하는 말은 다 믿을 수 없다라고 봅니다. 얼마든지 또 말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선 지금 호재는 맞습니다만 만일에라도 다시 한번 또 이제 스탠스를 바꿔서 뭐 관세 얘기가 다시 한번 좀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 이제 완제품, 이제 의약품 기업들은 이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제 관세에 있어서도 좀 회피할 수 있는 기업들을 보셔야 되는데 대표적인 섹터로는 이제 CDMO 기업들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신 이제 의약품을 생산을 해주기 때문에 이 관세에 있어서 영향이 상당히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기술 수출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기술 수출 역시 완제품을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술을 주고 그에 따른 어떤 로열티를 받는 게 이제 주요 수익 원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관세가 만약에 발동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 영향은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우선 드리겠고요. 일단 오늘 이제 유한양행을 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리고캠바이오라든지 뭐 ABL 바이오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이제 기업들 보게 되면 오늘 이제 뭐 5%에서 10% 이상 급등이 나오면서 좀 너무 많이 오른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고점을 확실하게 좀 돌파를 못하고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눌릴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유한양행 쪽이 조금 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고점 대비 한 30% 넘게 빠졌기 때문에 밸류 매력도도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 이제 매출 구조를 보게 되면은 미국 매출 비중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게 한 2% 정도 내외 정도로 굉장히 영향이 적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 수출을 할 때도 이제 의약품, 원료 의약품을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뭐 이제 존슨앤존슨의 이제 기술 수출을 해서 이제 로열티를 받는 이런 구조기 때문에 생산 자체는 이제 미국 기업에서 직접적으로 합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관세에 있어서도 회피할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앞서서 매니저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은 지금 2분기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바이오도 실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한양행 이번 연도 이제 전체적인 연간 영업이익 그리고 매출액이 작년 대비해서 굉장히 좀 크게 성장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좀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개인적으로는 유한양행이라고 하면 뭐 창업주 정신 이런 게 연달아서 좀 떠오르기도 하는데 최근에 뭐 상법 개정안 그리고 증시의 건정성 확대 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제약바이오에서도 자사주 비중 높은 종목은 뭐가 있나 뭐 이런 찾는 움직임들도 있더라고요. 자,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이전부터 뭐 꾸준히 자사주 매입 후 소각 같은 것들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최근에 이제 증시 분위기와 발맞춰서 또 유한양행이 한번 주목받을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자사주 소각도 하던 기업만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그와 관련돼서 좀 많이 했던 기업들이 이제 뭐 유한양행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쪽도 같이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지금 우리 시장에서 시장을 계속해서 좀 이끌고 있는 어떤 부분들이 물론 이제 매크로적인 이런 환경도 있겠지만은 결국에 이제 주주 환원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이에 관련돼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주사, 금융사뿐만이 아니라 개별 기업에도 좀 적용을 시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말씀드리지만은 주주환원이라는 게 돈을 많이 벌어야지 또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바이오 기업들 역시도 수익성이 좀 나오는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 이전부터 좀 지속적으로 해왔었기 때문에 이번 정권에서도 한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